분석을 왜 해야 하는가? 분석이 정말 중요한가? 저희 학원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당연히 새로 들어왔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당일 대사를 줬는데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아무런 분석 없이 정말 막연하게 감으로 그 대사를 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이란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찍기로요.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은 정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거를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거 뭐지? 라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연기 중에 하나겠죠. 자, 다이아몬드 원석은 다이아몬드의 재료죠. 근데 연기를 할 때 우리의 재료들은 바로 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석을 분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고 깎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모양이 나올 때쯤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신이 있는 연기 그리고 우리의 연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연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놨을 때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겠죠. 이건 다이아몬드다. 분석이 없는 연기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석이 있는 연기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해서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기는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 분석이라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시험을 볼 개인 작품이 아니라 당일 대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대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누구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뭔지,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들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런 식이에요. 이런 단어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디테일해야 합니다. 정말 명료해야만 내가 확신을 갖는 크기는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전 상황이겠죠. 이전 상황 혹은 전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이전 상황은 이 대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이전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전 상황 혹은 그 이전 상대와의 대화 그리고 대사 속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에 맞서서 내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으로 만들어진 호흡으로 먼저 명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상황 없이 그냥 바로 내가 연기를 시작한다 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거고 그래서 이 말을 왜 시작하게 됐는데?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황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나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MBT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물 분석을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해지기는 했어요. 대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E인지 I인지 그러니까 외향적인 인물인지 내성적인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E인지 I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상대에게 조금은 차갑게 대하고 있다
혹은 격한 공감을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는 또 우리가 T인지 F인지 그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사 속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그 재료들로서 우리가 인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들을 보다 보면은 직업을 유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투도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나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인물 구축을 통해서 그 인물로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꽉 찬 남들과는 다른 당일 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 왜 꼬집어?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야, 왜 꼬집어?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화를 내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럼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관계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한참 위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야라는 단어가 나 혼자서 속에서 나오겠고, 되게 소심하게 나오겠고, 왜 꼬집어도 대놓고 막 말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상대예요. 그럼 이 야, 왜 꼬집어는 뭔가 좀 애교 섞인 말투로 야, 왜 꼬집어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렇듯 같은 대사더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로 인해서 대사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죠. 연기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목표를 배우가 수행하는 것, 혹은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말은 그냥 허공에 날아다니는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에도 소리를 막연하게 그냥 입 밖으로 난사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우리가 소리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5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뿡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뿡이라는 단어는, 이 뿡이라고 말한 것은 목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목표가 있죠. 바로 이 5분 동안에 되게 지루했던 침묵을 깨기를 원한다 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을 깨고 뿡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뱉게 된 거죠. 이 뿡이라는 단어 하나조차도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대사들은 목표가 없는 걸까요? 분명한 목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생각하고, 또 그 전략으로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죠. 그래서 목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락 나누기와 비트 나누기인데요. 문맥적으로 단락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연기를 할 때도 명확하게 나눠져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락이 나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호흡도, 톤도, 그리고 템포들도 바뀌죠. 그로 인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맥적 단락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세분화해서 비트를 나누게 되면 되는 거겠죠. 비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목표를 쫓아가는 작은 의도들, 혹은 행동 동사들, 당연히 목표를 쫓아가는 행동 동사들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나눈다면은 정말 짧은 당일 대사도, 그리고 긴 당일 대사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대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정당성 있게,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더 바라봐야 할 것들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 방법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연기는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정당성이 생길 거고, 연기를 하는 나도 확신이 생길 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면은 내 연기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도 확신 있고 믿음 있고 그리고 정당성 있는 연기를 해내시길 바랍니다.